되나? 모르겠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세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얘들아 3차 방정식 주어지잖아. 이때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인수분해 돼. 무조건 한 번은 돼. 그래서 네가 근을 구할 수 있게 항상 세팅돼서 나올 거야. 기억나요? 얘기했던 거? 근데 얘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한번 찾아본 사람 있어요? 시도도 안 했을 거야. 왜? 이거는 근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잖아. 맞아? 왜 아니야? 라고 하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 두 근 알파 베타, 두 근 베타 감마, 두 근 감마 알파를 곱한 얘네들을 각각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식을 또 구하는 거거든. 사실 알파가 누구고 베타가 누구고 감마가 누군지 알면 뭐 편하긴 하겠죠.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그렇게 인수분해가 호락호락하게 될 것 같은 친구는 아니라고. 그래서 굳이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정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세 근을 다 더합시다. 몇입니까? 2분의 1. 둘씩 곱해서 더합시다. 몇입니까? 2. 싸그리 닦다 3개 다 곱하면 몇입니까?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한 값 혹은 셋을 다 곱한 값 혹은 둘씩 곱해서 더한 값들을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요렇게를 3개의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했지요. 그럼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데 이 3개가 근이야. 그럼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세 근의 합을 말해줄까? 라고 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값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님? 몇입니까? 됐죠? 두 번째 두 근끼리의 고배합, 두 고배합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요 둘이 곱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요 둘이 곱하고 첫 번째, 세 번째 요 둘이 곱해서 다 더한 값 뭐가 돼요?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 알파 제곱의 베타 감마가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앞으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라고 할 수 있겠네. 됐음? 마지막 세 근의 곱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요 세 개를 다 곱한 값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감마의 완전 제곱이 되겠네. 됐음? 그럼 얘네들을 알아내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세울 수 있잖아요. 식을. 됐을까요? 자, 이었습니다. 얘는 몇일까요? 얘 몇이고? 마이너스 4. 얘는 2분의 1.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2. 마지막 세근의 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그럼 몇임? 16이네요. 그럼 네가 구하고 싶은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은 2고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 마이너스 2고 세근을 다 곱한 값은 16인 3차 방정식을 네가 세우면 돼.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됐죠? 그럼 x 세제곱이 일단 있을 겁니다. 이때 제곱의 개수는 요거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x 제곱. 이때 x 1차 개수는 요거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2x. 마지막 상수는 요거 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6. 근 0. 됐죠? 그럼 다음 3차 방정식 세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맞네요. 둘씩 곱해서 더한 값 마이너스 2 맞네요. 3개 다 곱하면 16 맞네요. 그럼 요겁니다. 끝. 됐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감마를 굳이 구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유제 16번입니다. 자, 유제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인 원뿔. 아이고, 원뿔. 아이고. 원뿔. 질문이 없었어요.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몇 번입니까? 그럼 원뿔부터 합시다. 일단 원뿔. 밑면의 반지름이 R입니다. 라고 했지요. 여기까지. 높이가 요거 미안. 이건 원뿔과 여기까지. 그 다음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5R 플러스 1인 원기둥. 근데 뿔과 기둥의 부피가 서로 같음. 이때 R값을 구해줘. 자, 일단 첫 번째 뿔부터 봅시다. 뿔. 원뿔. 됐죠? 원뿔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6이고 높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뿔의 부피는 몇일까요? 자, 부피 어떻게 구하죠? 원뿔? 3분의 1 때리죠. 밑면의 넓이는 36파이. 높이는 12. 끝. 이게 원뿔의 부피. 됐죠?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원 기둥이랑 똑같이 구한 다음 3분의 1 때려요.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그 물 넣고서 깔때기에다 이렇게 해갖고 막 3분의 1이네 해갖고 그냥 증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내년 2학기 때에는 다시 제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미분과 적분에서. 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쓰면 되지 뭐. 자, 두 번째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이 R이니까요. 밑면의 넓이 R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5R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게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부피가 서로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등식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 3은 좀 정리하자. 요렇게. 그럼 36 곱하기 4는 몇이니? 6, 4, 24, 4, 32, 1, 4, 4, 파이는 여기 정리합니다. R제곱에 5R 플러스 1 곱하고 파이가 붙은 거죠. 요렇게. 그러면 파이끼리 약분. 뿅. 그래서 다시 식 정리해주면 자, 우변부터 전개합니다. 5R 세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144는 0. 됐죠?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필요합니다. 풀 수 있다는 요맨. 됐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가시면 돼요. 자, 3차 폐계수가 5, 2차 폐계수가 1, 1차 폐계수는 0, 마지막 상수는 마이너스 144. 됐죠?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어떻게 알았죠? 1 넣어봤어요? 2 넣어봤어요? 안 돼요? 마이너스 있는요? 왜 안 했죠? 네. 우리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로 표현되겠죠? 당연히 양수 넣어야 0 나오는 값을 찾는 건데 음수를 뭐더러 넣어봐가 됩니다. 그래서 1, 2 넣었을 때 웬만하면 나올 건데 그래도 안 나온다면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 5분의 144의 분수꼴에서의 뭐 약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3이요? 3이요? 축하드립니다. 3 넣어보겠습니다. 내려오면 5, 곱하면 3, 55, 곱하면 16, 6, 38에 48, 그럼 여기는 48, 8, 3, 24, 4, 32, 야호! 됐네. X 아니다. R 마이너스 3, 아이씨, 5R제곱 플러스 16R 플러스 48은 0. 혹시 요거 인수분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R은 누구? 3. 끝.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막 고민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 그냥 R 값은 3 나왔잖아. 됐죠? 3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6번이었고요. 어떤 거요? 그럼 해볼까요? 5R하고 R 12하고 4요? 예. 안 되겠네요. 네, 넘어갑니다.
자, 앞에 질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몇 번이요? 14번이요. 14번이요. 보겠습니다. 14번.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4 빼기 4i일 때, 자, AB는 뭐라고 했죠? AB 뭐라고 했어요? 실수.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자, AB가 실수입니다. 3차 방정식입니다. 한 근을 또 줬어요. 근.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실수 AB? 그럼 3차 합의 개수 몇임? 1 실수죠? 2차 합의 개수 9 실수죠? 1차 합의 개수 A 실수고요. 상수 B 실수죠? 개수가 실수일 때, 아니 한근이 마이너스 4 빼기 I 나왔대. 그럼 다른 근 누구겠니? 네, 다른 근은 마이너스 4 플러스 I가 되겠죠? 왜요? 3차니까 1차와 2차 고배 형태로 쓸 수 있음. 1차 0 만드는 값 알아내고 넘어가시고, 그럼 2차 0 만드는 값은 당연히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 혈례근 성질을 갖고 있겠지. 됐음? 대답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질문에서 좀 섭섭해. 됐어요? 섭섭해. 그러면 3차니까 근이 몇 개 보여야 됨? 섭섭해. 몇 개? 3개. 그럼 하나, 둘, 나머지 하나는 몰랑 K. 끝.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을 쭉 관찰합니다. 3차 계수 1. 2차 계수 9. 나머지는 모름. 그럼 3차 계수와 2차 계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잖아. 뭔데?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8 플러스 K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네요. 이제 뭐 할래요? 뭐 할래요? AB 값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AB 값 어떻게 찾아요? 네, A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값, 그게 1분의 A. 됐죠? 세 개를 다 곱한 값,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분의 B. 됐나요? 그러면 A, B 값 다 구할 수 있을까요? 됐어요? 부담돼요 혹시? 이겨내세요. 네, 이겨냈죠? 네. 그럼 다음 문제로 가셔서 뒤로 갑니다. 17번 넘어갈게요.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세 정육면체 A, B, C에서 이거 문제 좀 잘 봐봐. A의 모서리의 길이는 B 모서리 길이보다 이만큼 길옹. 됐지? A가 더 길대. A가 더 길대요. B보다. 그리고 자, B 모서리의 길이는 C 모서리의 길이보다 이만큼 또 길어. 그러니까 B가 또 C보다 더 긴 거야. 다시 A가 B보다 긴데 B가 C보다도 긴 거죠. 그럼 제일 짧은 애는 누구? C. 그쵸? 제일 긴 애는 누구? A. 받아들일까요? 고맙습니다.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육면체 A의 부피가 두 정육면체 BC 부피 더한 거에 2배보다 39만큼 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 정육면체 A 한 모서리의 길이 구하세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누굽니까? 정육면체 A 모서리의 길이가 궁금한 거 아님? 그럼 정육면체 A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하자. 됐지? 그래서 X는 누구? 말하면 답이잖아. 됐어요? 그럼 다시 정육면체 A의 모서리의 길이입니다. A와 B와 C가 있는데 이때 모서리의 길이를 A 모서리를 X라고 할게. 그럼 정육면체 B 모서리의 길이 몇일까요? 축하드립니다. C는요? 축하드려요.
그럼 이때 정육면체들의 부피는 A는 x 세제곱, B는 x 빼기 2의 세제곱, C는 x 빼기 4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리고 파란색 밑줄을 다시 봅니다. 정육면체 A의 부피는요. 풀이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12월 처음에요. 네, 그죠? 근데 푼 거 맞아요? 네. 자, A 부피는요, BC 부피 합의, BC 부피 합의. 아이고, 그럼 봐봐. 이런 거네. x 빼기 2의 세제곱, x 빼기 4의 세제곱. 이거 더한 거죠. 이거의 2배보다 39만큼 더 커. 누가? x 세제곱이. 그러면 2배 한 거에다가 39까지 더해야만 같아지는 거지? 됐습니까? 큰 거니까 이만큼. 이겨내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뭐 나쁜 짓 했지 너. 끝. 정리합시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전개하면 되지 뭐. 그럼 전개하실 때 아유 당황하지 마. 그냥 이거 전개해. 이거 3차. 간다.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8. 됐죠? 그럼 우리 민우 요거 전개 불러볼까요? 시작. 빨리 불러줄래요? 빨리 불러달라고요. 자, 다시 불러볼까요? 네. 어떻게 돼요? 네. 12x제곱 그 다음 48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긴장하지 마. 긴장 되겠지. 근데 긴장하지 말고 하세요. 알았지? 자, 그럼 갑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얘는요. 2가 있었고 x세제곱 2개 18x제곱 60x 빼기 70인가요? 거기에 플러스 39임. 아우 전개 계속해야지. 4x세제곱 빼기 36x제곱 더하기 아유 힘들다. 144 플러스 39. 여긴 바로 계산할까 그냥? 여기 바로 계산하자.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44에서 39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105. 됐죠? 그래서 x세제곱도 넘길게요. 그럼 최고차 계수는 뭐로 바뀌고?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는 0입니다. 3으로 나눕시다. 양변. x세제곱 빼기 12x제곱 더하기 40x 빼기 35는 0인데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쓰고 있다. 왜? 왜 다 써? 네가 써야 되는 건 요거잖아. A, B 모서리 부피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관계식 나왔구나. 그럼 정리하면 요거임. 바로 가면 되지 뭘. 여기서 뭘 했다고. 그냥 전개하고 정리하고 그냥 쓴 건데 뭐 더하기 빼기 몇 개 더 했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어. 이런 거 모두로 다 쓰고 있대. 아니 할 수 있잖아. 그럼 결론.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합시다.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방정식 근 구하랬잖아.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을 구해야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 답이 안 나온 친구들 뭐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말한 저 x라는 값은 말이야. 분명히 모서리의 길이거든. 그 길이니까 양수로 말할 거야. 그럼 음수를 넣는 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이왕이면 양수로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누구로 말할까? 양수. 누구? 그럼
그럼 이렇게 풀었을 때도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아? 아 그럼 지금 눈으로 다 보여줬잖아. 딱히 본 거 없는데 이렇게 화를 내? 이때 여러분들 요거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A 모서리 X라고 놨죠. B는 X 빼기 2죠. C는 X 빼기 4죠. 맞아요? 만약에 X 자리에 4보다 작은 애가 오면 이 C의 모서리는 음수가 돼.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는 4보다 큰 놈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야 누구 놈에 0 나올까 했을 때 1이요, 2요, 3이요 라고 말하는 건 문제 풀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왜? 어차피 얘가 음수라서. 그럼 모서리가 없잖아. 그럼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4보다 큰 수 중에 골라야 될 겁니다. 누굴까요? 5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7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유는 요거 약수 35의 약수 됐음? 자 7로 바로 갑니다. 7 내려오면 1 곱하면 7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35 더하면 5 곱하면 35 더하면 0 됐죠? 요렇게 됐을까요? X는 누굽니까? 7 그래서 답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거의 한 허근을 우리가 이렇게 오호메가라고 한대요. 됐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근. 됐지? 근. 다시 지난 수업 때 내가 말씀드렸을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근의 성질을 가지고서 다 유도해 나오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야. 됐음? 그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이 뭔데? 방정식에서의 근이 뭔데?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적당한 미지수의 값. 됐음? 근이 뭔데?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적당한 미지수 x의 값. 그럼 당연히 오메가를 여기 x에 때려 박으면 0 나오겠지. 됐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일 거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외우는 거 아니죠? 유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근이라는 단어 보고서. 그러니까 근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두 번째, 넌 이 방정식 근을 구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 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되니까요. 짜자잔 짠짠짠. 됐죠? 그리고 나서 또 관찰해 봅니다. 여기 1차식 0 만든 x값 누군데? 마이너스 1. 근데 이 마이너스 1 맞아요. 방정식의 근입니다. 근데 허수인 근은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이 허수인 근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 누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한 허근이 문제에서 말하는 오메가겠죠. 하나 더 2차 방정식의 한 허수인 근 i가 포함되어 있는 근입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인 게 보입니다.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누구? 오메가 다 켤레 복소수. 됐죠? 그래서 켤레근을 갖고 있다는 성질. 끝. 그러면 다시 근이 모였어요. 근이 모였어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적당한 x값. 그럼 x자리에 요 오메가를 땅땅 넣어주면 0 나와야 되는 거 아님. 그럼 두 번째 얘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0이지 않겠음.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얘기해 보면 2차 방정식 두 근 알고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오메가 바를 더하면 1. 두 근의 곱 오메가 바를 곱하면 1. 됐죠? 전에 5개 말했는데 하나 빠졌네요. 네, 여기다 오메가를 다 나누면 나오는 식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넘어가서 플러스 1.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준 조건을 보고서 네가 알 수 있는 성질을 지금처럼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는 지금과 같이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얘를 구하래.
구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분수끼리 더하고 있네요. 그러면 통분합시다. 통분합시다.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쪼르롱 곱하죠? 요렇게 뿅 곱하죠? 요렇게 뿅 오메가에서 1 빼기 오메가 바 곱하고 더하기 오메가 바에서 1 빼기 오메가 곱하고 그럼 얘는 전개합시다. 분모부터 전개하면 1 뿅 전개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값 쓰시면 될 거고 전개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값 곱한 값 미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모 끝. 그럼 분자는 마찬가지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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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마이너스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바 그 다음 전개하면 플러스 전개하면 플러스네요.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됐네. 그러면 내가 다 알잖아. 아우 요거 1이에요. 얘 1이다. 얘도 1이야? 그럼 얘도 1이네. 얘도 1이네. 얘도 1이네. 그럼 분모는 1 빼기 1 더하기 1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네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질들 5가지나 막 써놨는데 저런 거 안 썼잖아요. 뭐 안 쓴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됐죠? 4 곱하기 3은 10인데 거기서 9구단 5단을 외우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알고는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방정식의 허근을 구할래? 귀찮아. 니네 못 구하겠어? 2차 방정식인데? 구하지.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그냥 구하지 말고 얘기해보고 싶어서 다음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근이라면서 그럼 당연히 x에다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 아님? 그럼 이 오메가를 제곱해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하면 0 나와야 되는 거 아님? 됐음?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다른 근은 누구? 오메가 바 켤레복소수 맞아? 켤레근을 가지니까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겠지. 됐음? 그럼 여기서 이거 얘기 한 번 더 할게. 그럼 다른 근이 오메가 바잖아. 얘도 근이잖아. 그럼 당연히 x에다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는 0 나와야 되겠지.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몇인 거야? 0인 거 아님? 됐습니까? 그리고 두 근 2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 됐지요. 그래서 방금 했던 3번이랑 패턴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냥 유도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한 근을 오메가 이렇게 하지만 한 근을 K라고 할 수도 있음. 한 허근이 K면 됐음? 다른 근은 K 바 됐죠? K 대입하면 는 0 나와. 똑같이 근의 성질과 근의 패턴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처럼. 그럼 계속 가요. 네가 아는 거 이런 거지 뭘. 그리고 다음 예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랑 1을 더하면 0이잖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을 바꿨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을 바꿔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왜 바꿔 쓰는 건데? 2차보단 1차가 편하니까. 됐어요? 됐음? 차수가 낮을수록 계산은 편할 거니까. 그럼 바꿔 쓰지 뭘.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분자.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2 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말할 수 있겠네. 뿅!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빼기 1.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바꿔서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빼기 1
분자고요. 분모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빼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됐음. 그럼 성질 만들면 문제에 밀어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하면 오메가 플러스 2분의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바 플러스 2분의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됐지요? 뭐합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죠. 분모끼리 곱하면 오메가 바. 자, 요렇게 곱하면 2. 여기도 2. 다 2가 있네. 2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그 다음 2하고 2 곱하면 플러스 4 분의. 됐죠? 그 다음 그럼 얘네들 이렇게 곱해야 되나요? 뿅 맞아요. 얘도 여기다 곱해야 되나요? 뿅 맞습니다. 곱한 값들만 한번 쓰고 정리하면 되겠네. 씁니다. 정리해 주시면 자 둘이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오메가 바 이렇게 그 다음 얘하고 얘 곱하면 2 오메가 여기는 1 오메가 바 2 오메가 1 오메가 바 마지막 이렇게 둘이 곱하면 플러스 2 야호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계속 더해 주겠네요. 둘이 곱합니다. 오메가 바 곱하면 오메가 바. 그 다음 오메가랑 1, 2하고 오메가 바네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오메가 2 오메가 바. 마지막 상수끼리 플러스 2. 어우 너무 복잡해. 정리하시면 되죠. 갑니다. 오메가 바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4분의 두 개 있네요. 두 개. 2 오메가 바. 아이고 2 오메가랑 오메가 있으니까 3개. 오메가 바 1개랑 오메가 바 2개 있으니까 3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3개씩 있더라. 2 더하기 2는 귀요미사. 됐죠? 끝. 그럼 결론. 너 둘이 곱한 거랑 더한 거 누군지 알아요? 여기 있네. 됐죠? 더한 거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에 1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계속 하는 얘기는 별거 없어. 식정리하는 거죠. 식정리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는 1,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니까요. 1에서 2 빼고 4 더한 값 3분의 얘가 몇이었어? 1이고 2고요. 3 빼고 4 더했죠? 그러면 3. 뭐야 1이네. 에이. 끝. 됐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물론 얘를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이 무엇인지 이때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 성질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 정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유도해 주시면 돼. 괜찮을까요? 1번 문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해봐. 1번 해봐. 맞아요. 꼭 해보세요. 해봐야 되니까요. 꼭 해봐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세요. 알았지? 내가 풀어주면 너네 집에 가서 안 풀 거잖아. 아싸 하고 동그라미 치고 집에 갈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형식 연립 1차 방정식 뭐였냐면 1차식 2개 뭐 하는 거야? 연립한 거야. 그럼 연립한 1차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면 3x 빼기 y는 7하고 2x 플러스 2y는 1. 다음 연립 방정식의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무슨 뜻? 분명히 위에 있는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이 존재할 겁니다. 몇 개나 있을까? 졸라 많아. 미안합니다. 열나 많아. 됐죠? 두 번째 밑에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몇 개나 있을까요? 개 많아. 됐죠?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얘는요. y는 3x 빼기 7로 바꿔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x가 0이면 y 몇임? x가 0이면 y 몇임? x가 1이면, x가 2면, x가 3이면, x가 100이면, x가 마이너스 50이면 겁나 많은 y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 그냥 이렇게 넘겨서 정리한 게 얘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좌표 평면에 x값과 y값들, 만족하는 x와 y값들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수 있어.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7,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해갖고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7인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는 다음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x와 y값들의 순서상을 점으로 막 찍어놨다는 뜻인 거야. 이게 1차 함수잖아. 맞아? 됐음? 그래서 첫 번째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들은 몇 개나 있을까? 마찬가지 무수히 많겠죠. 왜? 얘는 2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넘겨서 정리할 수 있고 양변에 2 나누는 순간 얘는 역시 마찬가지 무슨 함수? 1차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분의 1은 1차 함수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좌표 평면에 x에 0 넣으면 y는 2분의 1이야. x에 1 넣으면 y는 누구야? 2 넣으면 누구야? 해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됐음? 그럼 이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y좌표. 됐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등식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등식도 만족하는 그 x와 y 값이 누군지 한번 말해줘봐. 이 각각을 만족하는 애들은 무수히 많을 거야. 그 중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 됐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립이 붙으면 다 이 표현이야. 연립 방정식. 두 방정식을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들. 연립 부등식,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x값 혹은 y값의 범위들. 됐음?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 연립이 붙으면 뭐다?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됐음? 그 값들을 말해주세요. 그럼 결론. 그림으로 봤을 땐 뭐가 된다? 둘이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말했죠. 그래서 연립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식을 뭐 했어요? 2를 곱해서 쓰지. 6x 빼기 2y는 14. 그래서 둘이 뭐예요? 에?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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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동의하세요? 더해요? 왜 더하죠? 문자를 소거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딱 하나만 기억하죠. 문자 소거합니다. 지금 x도 있고 y도 있고 문자가 두 개나 있네. 그럼 둘 중에 한 놈을 없앨게요. 그래서 어머 여기는 3x 2y 마이너스 y 플러스 2y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 2배 한 다음 서로 더해버리면 y 없어지잖아. 그럼 누구만 남음? x. 8x는 몇이다? 15. 그럼 x는 누구? 8분의 15용. 이 교점의 x좌표가 8분의 15인가 봐. x니까. 됐음? 그럼 그때 y값은 어떻게 해? 얘를 첫 번째에 넣든 두 번째에 넣든 상관없죠. 왜? 같은 값 나오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때 연립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 가감법이라고 불러. 적당히 올리거나 내려서 가감에서 문자나 소거하는 방법. 근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 중에 가감법만 있는 건 아니야.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어. 간단하죠. 이렇게 y는 누구야? 여기도 y는 누구네? y가 얘라고 했으니까 요 y 자리에 그대로 얘를 대입할게. 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풉니다. 이거 대입법.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 표현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왔다고. 끝! 맞아 이거야. 그래서 다시 연립방정식이 모름이에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했죠. 됐음?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이 답은 연립방정식의 근과 해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의미할 겁니다. 라는 거 알고 가자. 그럼 자,
연립 1차였습니다. 이렇게 가간법, 대입법 이용하셔서 문자 소거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립 1차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1차하고 2차식 2차를 연립합니다. 1차와 2차를 연립합니다. 자, 예를 들어 x 빼기 y는 0, xy 플러스 y제곱은 4. xy에 대한 몇 차 함수? 몇 차식? 미안. 몇 차식? 1차식. x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됐어요? 2차식. 됐음? 여기서 봐봐. 요거 한만 더 찍고 넘어가자. 요 두 번째씩 봐봐.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x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자, x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하면 x만 문자로 봅니다. 문자를 여러 번 거듭해서 곱한 게 보일 거야. 최대 몇 번? x 혼자 한 번. 됐지? y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하면 y를 문자로 봅니다. 됐음? 그럼 y라는 문자 최대한 거듭해서 곱한 횟수 몇 번? 2번. 2차식. 그럼 xy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하면 xy를 모두 문자로 봅니다. 둘 다. 그럼 문자를 최대한 많이 곱한 횟수 몇 번? 2번. 2번. 그래서 2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만약 식을 살짝 바꿔서 여기 x제곱 y였다라고 하면 다시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xy에 대한 몇 차식? 3차식이야. 여기 문자 x 2번, y 1번 총 3번 곱한 거야. 됐음? 이렇게 차수를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뭐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렇게. 네. 자, 넘어갑니다. 다시. xy에 대한 1차, xy에 대한 2차야. 1차하고 2차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얘는요.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거 그래프 그려서 둘이 만나는 교점에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라는 말이겠네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 그릴 수 있어 이거? 못 그리지. 됐죠? 못 그리지. 못 그리면 못 그린다고 하면 돼. 그러지용? 네. 그러면 되지용? 못 그리면 못 그린다고 하시면 돼. 그럼 못 그리니까 뭐해? 안 그려. 난 뭐만 하면 되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사실 그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보면서 나중에 함수로 바꿔서 단순 수의 연산이 아니라 어떤 도형의 위치관계로 눈으로 보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눈으로 보면 우리가 모르는 또 보지 못한 값들을 쳐다볼 수도 있거든.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네. 그냥 차분하게 연립해야지. 뭐 하면 돼? 문자 소거해야지. 그럼 문자 소거 적당히 하면 되겠다? 어떤 문자를 어떻게 소거해야 될까? 1차식 보세요. 뿅. x는 y랑 같지. 그럼 x 대신에 y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y를 대입해서 써야지. y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그럼 y제곱은 몇인 거야? 2. 끝났죠? 그럼 y제곱이 2입니다. y는 누군데? 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 둘 중에 한 놈이겠죠? 그럼 x가 y가 루트 2라면 그럼 x는 누군데? 여기 써 있잖아. x는 누군데? 루트 2. 그럼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그때 x는 누군데? 마이너스 루트 2겠네요. 됐음? 그래서 xy에 얘네들이 오면 첫 번째 0 나올 거고 두 번째는 4 나올 거야. 아니면 얘네가 와도 0 나오고 나올 거야. 끝. 됐습니까? 그래서 대입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이 두 쌍 보일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2차와 1차를 연립하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보여드렸음. 어땡? 내라니. 아시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내라니.
잠시만요. 아니요, 돼요. 잠시만요.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잠깐만. 많이 급해요?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일단 1차하고 2차 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림.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보기보다. 그래서 요 과정 별거 없습니다. 1차식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 대입해버려. 나오는 값이 있을 거야? 한 문자의 값을 알았을 거야? 그럼 그때 나머지 문자값 분명 관계식 있죠? 보면서 말해주시면 돼. 이게 끝. 그러면 뭘 얘기할 거냐면 잠깐만 기다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 봐봐. 1차, 1차 연립하는 거는 중학교 때 했어. 1차, 2차 연립하는 거 별거 없어. 대입해서 그냥 문자 소거하시면 돼.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2차랑 2차 연립이거든. 예전에는 2차, 2차 연립했을 때 유형이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전에. 근데 이제 전 개정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음. 어떤 거밖에 없냐면 분명히 너한테 2차식 2개를 줄 거거든. 그래서 이 2차식 2개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줘 라고 할 건데 무조건 그 중에 하나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아이고 글씨 쟤 급하다고 그래갖고 마음이 급해 나도 그럴까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꼴로 무조건 인수분해에서 는 0이 보일 겁니다. 무조건 보일 거야. 근데 간혹가다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전전 교육과정에서 썼던 문제들을 그냥 뽑아와서 만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2차 중에 한 놈은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는 0꼴이 보일 거임. 그럼 이걸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아니 1차식 둘이 곱해서 0 나왔잖아. 그럼 첫 번째 얘가 0일 때, 두 번째 얘가 0일 때 됐음? 앞에 있는 1차식이 0일 때 나머지 2차랑 연립해서 근을 구해주시고 그러면 1차와 2차 연립인 거죠. 두 번째 1차식이 0일 때 나머지 2차식과 연립해서 또 근을 구해주시고 1차와 2차 연립인 거죠. 그래서 여기선 2쌍, 여기서 2쌍 해서 총 4쌍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인 거야. 됐음? 다시 1차식 곱하면 0꼴로 나올 거야. 0이 나왔다는 말은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앞에가 0일 때 연립해서 근, 뒤에가 0일 때 연립해서 근. 됐음? 그래서 1차와 2차의 연립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뒷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대표 문제 1번 볼게요. 131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러면 자, 대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1페이지입니다. 자, 앞에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차 몇 차? 1차 2차 됐죠? 그럼 1차 2차 연립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할래요? 첫 번째 식에서 x는 y 빼기 2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 이 x 자리에다가 y 빼기 2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y-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0이 되겠죠. 전개하시면 y제곱 2개예요. 빼기 4y가 있고요. 자, 플러스 4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 y제곱 빼기 2y 빼기 3은 0이라고 쓸 거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y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굽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이 오겠죠? 끝! 그럼 여기서 문제. y가 3이면 x는 몇인 거야? y가 3이면 x는 몇인 거야? 1이요. 얘가 3이면 계산하면 x잖아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 x가 1이고 y가 3일 때 몇이고요. x가 마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답입니다.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쌍을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두 쌍 이렇게요. 됐죠? 근데 원래 이제 이거지. x는 요거, y는 요거. 아니면 x는 요거, y는 요거.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만 쓰고서 쭉 얘기해 드립니다. 보시면서 네,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마찬가지 1차하고 2차 연립이죠. 자, 1, 2차 연립입니다.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식 보시면 x는 2y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여기 x 대신에 2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얘기하자. 씁니다. 2y 플러스 2에다가 y를 곱하고 y 제곱을 더하면 5가 나옴. 됐죠? 전개합니다. 여기 2y 제곱이니까 3y 제곱 되고요. 플러스 2y고요. 빼기 5는 0이겠죠? 인수분해 돼요? 네. 3y랑 y 5하고 1인데 어따 여기 밑에다 마이너스 줘야지. 그럼 결론 y 빼기 1하고요. 3y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돼서 y에 올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그때 x값은 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y가 1일 때 x값 누구? y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 x값 누구?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네. 네. 됐어요? 네. 괜찮아요? 유리나 괜찮니? 괜찮어? 괜찮어? 뭐 안 어렵잖아 이 정도 그쵸? 할만하잖아. 뭐 별거 없구만 뭐.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마찬가지 별거 없는 문제입니다. 뿅뿅뿅뿅뿅뿅. 몇 차 몇 차? 2차 2차. 아니 2차 2차 연립하라고?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2차 2차 연립은 무조건 유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놈은 인수분해에서 는 0꼴일 거야. 보여? 인수분해에서 는 0꼴인 거? 보여요? 어우 보였어요. 좋습니다. 첫 번째 식이죠. 인수분해 합니다. 2x 빼기 y x 플러스 y는 0 됐죠? 첫 번째 식 받아들일까? 첫 번째 식 인수분해에서 는 0 되잖아. 그럼 그 말은 이걸 거야. 2x 빼기 y가 0이거나 x 플러스 y가 0일 거라고.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일 수 있겠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럼 2x 빼기 y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y는 2x다. 됐죠? 뭐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20인 거죠? 그럼 5x제곱이 20이니까 x제곱은 몇인 거다? 4겠다. 됐음? 그럼 x제곱이 4니까요. x는 누굽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럼 x가 2라면 y 값은 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있지요. 몇입니까? 왜 말 안 해줘? 야 물컵도 주고 어? 자, 다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4 됐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라면 y 값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4 됐습니다. 이렇게 몇 쌍 나옴? 두 쌍 나옴. 언제? 2x 빼기 y가 0일 땐.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말은 뭐야? y가 마이너스 x랑 같은 애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음? 마찬가지 y에 대입해서 연립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20. 그럼 x제곱은 10. 그럼 x는 누구?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이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때 x는 몇입니까? 아, 미안, y죠. y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10. x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y는 플러스 루트 10. 됐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눈에는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의 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x가 이거일 땐 요거고, x가 요거일 때 y는 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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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고. 마찬가지 2차 연립이네. 어떻게 하면 돼? 무조건 네 눈에 보일 거야. 인수분해 해서 는 0꼴이 보이죠? 첫 번째 식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2y는 0 됐죠? 바로 2번 문제요. 응? 132페이지 대표 문제 2번에 2번 달라요? 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는 0이 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첫 번째 예, x 플러스 3y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x 빼기 2y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곱해서 0 나왔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3y가 0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부터 x를 다 마이너스 3y라고 바꿔야지.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y로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y로 다 대입해서 문자 소거해야지. 그러면 나오는 식 9y제곱 빼기 6y제곱 빼기 y제곱은 14. 그럼 2y제곱이 14니까요. y제곱은 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y값은요. 루트 7 또는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겠지? 그럼 그때 x값은 마이너스 3루트 7. y값이 마이너스 루트 7이면 그때 x값은 플러스 3루트 7 해서 또 두 쌍이 나올 거야. 아니면 x 빼기 2y가 0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 x를 전부 다 2y로 바꿔서 대입해서 또 문자 소거 해봐야 되겠네. 씁니다. 4y제곱 플러스 4y제곱 빼기 y제곱은 14. 7y제곱이 14니까요. y제곱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그럼 y제곱이 2니까요. y에 올 수 있는 값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그럼 y가 루트 2라면 x는 2 루트 2일 거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 x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은 하나, 둘, 셋, 넷 쌍. 끝!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다. 3번은 집중해 주세요. 우리 3번은 한번 집중해 줄래? 아유 지금 뭐 연립 2차 방정식 해갖고 막 문제 풀었는데 뭐 별거 없었잖아. 그럼 사실 이 3번 문제도 별거 없을 건데 집중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얘 x, y에 대한 몇 차? 2차. 얘는 x, y에 대한 몇 차? x, y에 대한 몇 차? 2차. 그럼 2차 연립이지. 근데 얘는 독특하게 는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아까 나한테 무슨 뭐 유형 한 개라고 막 이빨 까더니 맞아? 아닙니다. 한 개 맞아요. 자,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익숙한 친구들이 보이지. 그래서 너네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무조건 외워놔야 돼. 그래야 눈에 보여. 알아야 보입니다. 왜? 봐.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우리는 이렇게 xy 더한 값의 제곱에서 xy 곱한 값의 2배를 뺀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꾸는 순간 여기도 xy 더한 거 보이고 여긴 xy 곱한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제도 준식을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식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는 10이고요. 두 번째 식 x 더하기 y 빼기 xy는 1입니다. 이렇게 됐죠? 보여요?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특별한 말이 없어도 눈을 딱 뜨고 잘 보시면 뭔가 보일 거야. 반복되는 것들이. 맞아? 그러면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린 다 뭐한다? 치환합니다. 됐음? 누가 반복됩니까? xy 더한 값 그리고 xy 곱한 값. 됐음?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린 자동으로 xy 더한 거 계속 나오네 a라고 해야지. xy 곱한 것도 계속 나오네 b라고 해야지. 간단하게 표현해야지. 그러면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b는 10 a 마이너스 b는 1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그럼 다시 봅니다. 얘 a, b 대한 몇 차? 2차. 얘는 몇 차? 1차고 2차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네. 됐어요? 됐음? 됐지용? 사탕 잘 먹고 있어요? 귀여워. 됐죠? 그럼 갑니다. 뭐 왜? 진짜 귀여워. 자, 갑니다. 그러면 요 1차식 나 지금부터 b를 a 빼기 1이라고 할래. 요거는 넘기고 얘는 넘기고. 됐지? 그럼 나 b 대신에 a 빼기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b 대신에 a 빼기 1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a 빼기 1 빼기 10은 0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죠? 플러스 마이너스 8은 0. 그럼 여기는 a 빼기 4 a 더하기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a 값은 4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a가 4거나 마이너스 2이면 뽀뽀뽕뽕뽕뽕 b 값은 뭐가 될까? a가 4일 때 b는요? 3일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몇 쌍 나옴? 2쌍이 나왔죠? 근데 문제가 있음. 이 a, b는 뭔데? 네가 복잡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치환된 문자인 거잖아. 그럼 사실상 a가 누구고 b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a가 x 플러스 y였어. 그게 4. b는 xy였죠. 그게 3일 때. 또는 x 더하기 y, a가 마이너스 2. xy, b죠? 그게 마이너스 3일 때. 됐음? 그래서 결론. 나는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네.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서 봅니다. 자, 두 개 왼쪽 거 더한 게 4고 곱한 게 3일 때랑 xy 더한 게 마이너스 2고 곱한 게 마3일 때 두 가지를 풀 건데 이 두 가지 푸는 방법을 다른 걸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가 풀고 싶은 방법으로 푸세요. 둘 다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xy에 대한 몇 차? 1차. 여기는 2차. 그럼 1차, 2차니까 뭐해?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 문자 소거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소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 첫 번째 식을 y는 4-x랑 같은 거니까 대입해서 문제 풀어야지. x 4-x 백 x는 3. 요렇게 됐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넘어갑니다. 플러스 x제곱. 전개하면 플러스 4x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4x.
원래 있던 플러스 3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x-1, x-3이 되니까요. x는 1이거나 3이 나올 거야. 그럼 x가 1이면 y는 몇일까요? 여기를 보는 거죠. 몇입니까? 3이고요. x가 3이면 y는 몇인 건데 1일 겁니다. 해서 xy 순서상 2개 찾을 수 있음. 됐죠? 얘는 지금 뭐야? 계속했던 1차, 2차 연립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쌍을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 자, 말로 씁니다.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고 xy 곱한 게 마3이잖아. 다시 xy 더한 게 마이너스 2고 xy 곱한 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자, x와 y라는 두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준 표현은 이거네요.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2이고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죠? 다시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죠? 아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죠? 아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알고 있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면 방정식 세울 수 있음? 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면 방정식 세울 수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두 근이 x와 y인 2차 방정식. 이때 두 근이 xy,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보지 뭘. 됐음? 근데 여기서 문제, 방정식을 세우실 때 변수를 x로 넣으면 안 됩니다. 왜? x를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문자로 표현해야 될 거야. 어떤 문자로 할래? A는 방금 여기서 또 썼잖아요. 옆에서. D는 뭔가 살짝 그 T 할까요? 자, T 제곱 갑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1차 합의계수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2T. 상수는 마이너스 3은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T 플러스 3, T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 근이 누구야? 1 또는 마3인 거 아니야? 됐음? 그럼 우리가 두 근을 xy라고 했으니까 야, x가 1이잖아? 그럼 y는 마3이겠지 뭘. 아니야, x가 마3이면 y는 플러스 1이겠지 뭘. 됐을까요? 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이렇게 또 4쌍의 근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첫 번째도 사실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써드리면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은 0이죠. 맞아? 보이시죠? 네. 같은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연립해서 그냥 대입해서 연립하시든 아니면 2차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 근각계수의 관계를 가지고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됐죠?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림.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어디요? 뭐 욕하지 마요. 예. A? 밑에? 위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전개하면 플러스 2죠. 예. 많이 힘들지? 힘내. 다음 주는 더 힘들 거야. 알았지? 그럼요. 이겨내세요. 이겨내. 자, 갑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대각선의 길이가 13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가로 길이를 2m 줄여. 가로를 좀 줄여라. 세로는 늘려라. 그랬더니 처음 넓이보다 10만큼 넓어졌다. 그리고 너는 궁금하지. 처음 땅의 넓이가 몇인지. 됐죠? 어떤 모양? 직사각형 모양. 그러면 자,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 사각형 처음의 넓이죠. 그럼 자, 처음 그림입니다. 이 친구 넓이가 궁금해.
뭐가 있으면 돼? 가로 세로. 알아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 그래.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하지 뭐. 그리고 나서 이 땅 모양이 바뀌죠. 가로는 이만큼 줄이고요. 세로는 이만큼 늘립니다. 그래서 줄이고 늘리고 해갖고 뭐 이렇게 바뀔 거야. 뭐 바뀐 건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확실한 건 가로의 길이는 A 빼기 2가 될 거고 세로는요. B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땅의 넓이 A, B고요. 바뀐 땅의 넓이는 A 빼기 2, B 플러스 2가 될 거야. 됐잖아. 뭐 가로 세로 곱한 거지 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 땅 넓이보다 10만큼 더 넓어졌대. 얘가 10만큼 더 넓어졌대. 10만큼 더 커졌대. 그럼 처음 땅에다가 10을 더해주면 같아진다는 말이잖아. 응? 끝. 됐죠? 야, 그럼 이거 풀면 AB 나오겠다? 그럼 넓이도 말할 수 있겠다? 아니죠? 아니죠? 자, 아닌 이유. 문자가 몇 개 있음? 2개. 근데 등식이 몇 개 있음? 1개. 그럼 AB 누군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이 나와. A가 1일 때 B는 누구? A가 2일 때 B는 누구? 맞아? 함수잖아. 1차 함수. 혹은 2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함수니까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럼 이건 의미가 없다고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네가 안 쓴 게 있어. 뭐야? 그러네. 대각선 길이가 13인 거는 때려주기도 안 받네 이거.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가 원래 13인 직사각형 모양 땅이 있었대 라고 쓰는 순간 네가 알 수 있는 식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네, 피타고라스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몇이다? 169였다. 됐죠? 그럼 문자 2개, 등식 2개. 연립하면 답 나오겠네. 끝.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 요 식이죠. 정리 좀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어. AB 플러스 10은 전개하면 AB 플러스 2A 빼기 2B 빼기 4가 되겠죠? AB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마이너스 4 넘겨주시면 2A 플러스 2B는 요거 넘어가면 14가 되겠네. 요렇게. 됐죠? 마이너스네요. 어휴. 잘하죠. 예. 됐죠? 아유, 2 한번 나눕시다. A 빼기 B는 7. 됐죠? 결론. 2차와 1차를 연립하네요.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죠, 뭘.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꿀까요? B는 A 빼기 7. 됐죠? B가 넘어가고 7 왼쪽으로 가시면. 그래서 B 대신에 A 빼기 7을 대입해서 써주시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7의 완전 제곱은 169. 정리합시다. A제곱 2개죠. 2A제곱 빼기 14A. 자, 77에 49입니다. 넘어가면 빼는 거죠. 169에서 49를 빼면 마이너스 120. 됐죠? 양변에 2를 나누면 A제곱 빼기 7A 빼기 60은 0. 됐지요? 결론! 인수분해 돼야 한대요. 뭐랑 뭐로 돼요? 오, 좀 치네. 됐죠, 이렇게. 그래서 A-12, A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A는 몇입니까? 12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아유,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그래서 A가 12였겠지요. 그럼 A가 12였으면 여기다 넣어서 B값 말할 수 있겠지요. 자, A는 12였고요. B는 대입해서 5였습니다. 끝! 아니에요. 넓이 구해주세요. 가로 세로 10이랑 5였으니까 넓이 몇인 거야? 60인 거야. 해서 끝까지 답을 제대로 잘 말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방정식 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의 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중학교, 중학생. 네. 다음 방정식의 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공부 안 하네. 아니까 물어봤겠죠? 범위 뭔데요 갑자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뭐 다이슨이에요? 왜 계속 그렇게 머리 말아주고 있어? 다이슨이야? 됐죠? 1차 방정식. 그럼 양변에 0이 아닌 A를 나눠서 X는 뭐가 된다? A분의 B가 될 겁니다. 끝. 됐죠? A가 0이 아니라면. 근데 중요한 건 여보세요 이모님 청소 안 해도 돼요. 여기 봐요. 문틀 청소 왜 하고 있어요 이모님. 자 여기 봐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때 너네한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A가 0이면 0은 B예요? 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써줘.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써줘. 그래야 네가 해석하기 편해. 그럼 이때 나눈다고 첫 번째. 만약 B도 0이잖아? 그러면 이 식은 0 곱하기 X는 0이 되는 거야. 그럼 X자리에 1 넣어도 같은 거 맞지? 2를 넣어도 맞고 누굴 넣어도 계속 같은 값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아요. 언제? A가 0이면서 B도 0일 땐. 근데 두 번째, B가 0이 아닌 값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이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이런 식일 거야. 0 곱하기 X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0이 아닌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지 뭐. 7 이런 식으로. 3이 와도 되고 100이 와도 되고 음수가 와도 되고. 왜? 그러면 X자리에 누구 넣었을 때 이게 7 나올까? 라고 하면 얘는 계속 0이 되거든. 그럼 같은 값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해가 없다. 라고 하며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줬거든. 그냥 단어 그냥 한번 들어봐. 부정. 너무 많아서 못 정해. 불능. 0 만들 수 있는, 똑같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부정과 불능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상황을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해. 스페셜한 해를 갖는다고. 됐음? 그래서 다시 다음 방정식의 X값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 A가 0이 아니면 이거고요. A가 0이면서 B도 0이면 해가 무수히 많고요.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상황이면 해가 없습니다. 라고 총 3개를 다 말해 주셔야 돼. 됐어? 이게 중학교 때랑 차이점이야. 중학교 때는 뭐야? 넣으면 답, 끝. 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거일 때는 얘고, 요거일 때는 쟤고, 코고일 때는 코고야. 라고 다 나열해 주셔야 돼. 근데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 2-3가지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끼끼 한 2-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 그냥 말해주면 되잖아.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부등식으로 올 겁니다. 뭐 사실 쉬운 얘기들은 딱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 빨리 그냥 얘기하고 쉬어야지. 그래서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보면, 자, 3x가 7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무엇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요? x는 3분의 7? 부등식인데. 네, 되게 긴장됐지 순간. 그쵸? 이겨내세요. 됐죠? 그냥 양변에 3 나눠서 어이구 x는 3분의 7보다 크거나 같아요. 끝.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마이너스 2x가 5보다
작은 때. 그럼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하면 돼요? x는 양변에 마이너스 2 나눠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다른 거 모를 리는 없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내용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부등호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왜 바뀌는지는 알아? 소리 지른 거니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다들 그냥 모르더라 또. 봐봐. 마이너스 2x가 5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별거 없어. 양변에 2x를 다 더해. 그럼 왼쪽은 0이 되죠? 오른쪽은 5 플러스 2x입니다. 양변에 5를 빼. 그럼 마이너스 5보다 2x가 큰 거죠? 그래서 2 나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입이 벌어졌으니까 크다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빨리 정리한 게 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방향 바꿔. 그럼 돼. 이런 거지. 그지용? 자 그러면 빨리 얘기할게요. 자 부등식입니다. AX가 B보다 큽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나 혹은 값을 말해보겠습니다. 몇입니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 혹은 값을 말해주세요. 몇입니까? 일단 여기까지. 일단 중요한 건 저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건 상관이 없어. 알다시피 너네들이 모른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니까 모르겠지. 이 새끼들. 배우려고 왔겠지. 그러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를 해봐야 돼. 그랬을 때 야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니까 요거만 바꿔 하면 끝난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난 모르니까 네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겠음. 다 안 듣잖아요. 지금도 살짝 졸음이 와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떴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녹화 중이야 그렇게 막 그래서 다시 나 모르니까 다 들을래. 아니야 네가 아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서 살을 좀 붙이면 되고 오해하거나 잘못하는 거 고치면 돼. 그게 더 빨라. 마찬가지 AX가 0보다 커요. 이거 어떻게 말할래?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한다고. 양변에 A 나누지 뭐. 그럼 X는 누구보다? A분의 B보다 어떻다? 여기서 멈췄단 말이지. 왜 멈췄을까? 네가 멈춘 이유는 뭐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A가 양수라면 그대로요. 끝! 됐잖아.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면 0보다 작으면 양변에 A 나눠서 나오는 X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럼 네가 멈춘 이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럼 양수일 땐 뭔데? 음수일 땐 뭔데? 나눠서 말하면 된다고. 이게 중고등학교 때 차이점. 됐어요? 방정식 때도 마찬가지. 나눠서 말하면 돼. 그럼 중요한 건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럼 A가 0일 때는 어쩔? 됐죠? 됐음? 이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라고 했죠. 1차라고 말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가 0이 와서 1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또 생각해봐야지. 써봐야지. 어머 0 곱하기 X가 B보다 큰 상황이래. 됐죠? 하지마.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첫 번째 상황.
만약 그럼 b가 0보다 어떤 큰 수였다고 해보자. 그럼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 0 곱하기 x가 0보다 큰 수니까 뭐 3보다 커 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음? 아니 x에다 누구 넣어야 3보다 큰 수 나와? 다 0이니까 없잖아. 이거 해가 없음. 해가 없음. 됐음? 그럼 두 번째, 만약 b자리에 그럼 0이 오면 어떻게 될까? 0 곱하기 x가 0보다 큼이잖아. 누굴 넣어도 0이지 0보다 큰 수는 안 나온다고. 있어 없어? 얘도 없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이죠? b가 0보다 작은 애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마3보다 큼 이런 거잖아. 그럼 누굴 넣어도 0이니까 음수보단 크겠지. 누굴 넣어도 다 되네. 그럼 x에 올 수 있는 건 누군데? 모든 실수 다 오겠지 뭘. 됐습니까? 아, 모든 실수 다 오는 거 아니야. 됐음? 그래서 결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요때는 언제? 존재하지 않아. 없어 이런 거. 요때는 언젠데? 아유, 네가 아는 값 다 넣어봐. 다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한번 말해볼래요? a가 0보다 크면 x는 a분의 b보다 큰 거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x는 a분의 b보다 작은 거고요. a가 0이면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0이면서 b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다 되네요. 라고 말해줘야 된다고. 말해줘. 말해주세요. 그만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부등식이고요.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제 부등식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기본 성질은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만 요 표현을 좀 봐줄래요? A가 B보다 큽니다. 140페이지에요. B가 C보다 더 커요. 그러면 봐봐. B보다 A가 더 큰데 C는 B보다 더 작잖아. 그럼 A라는 애는 B를 기준으로 더 큰 애고 C는 B보다 더 작은 애니까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그냥 해놓은 겁니다. 끝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는 것은 부등호 방향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같은 원리로 양변에 0보다 큰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도 부등호의 방향을 바뀌지 않죠. 대신 음수를 곱하는 경우는 바뀜. 그래서 요거는 아까 칠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밑에 확인 문제 1번 보시면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큰 수일 때라는 표현이죠. 됐지? 그때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으라고 했어. 1번 볼게.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할 때 사실 확인 문제 1번은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이 당연한 게 왜 당연한 건지를 말할 수 있으시면 참 좋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여기는 2B는 B 더하기 B잖아. 맞아? 그럼 봐봐. 왼쪽에 A, 오른쪽에 B가 있었어.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지. 근데 똑같이 B를 더했네? 그럼 계속 오른쪽이 큰 거야. 됐음?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정말 당연하게 말하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다시 2번 볼게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아? 얘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클 거예요. 왜요? 자, 그러니까 왼쪽을 보시면 A 곱하기 A인 거고 오른쪽은 B 곱하기 A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 원래 뭐부터 보는 거냐면 A랑 B를 비교해 볼게. 누가 더 커? B가 더 큰 거지. 근데 둘 다 똑같이 A를 곱했잖아. A는 양수, 음수?
음수.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이 더 컸는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라고. 됐음?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보면서 아 선생님 A는 음수인데 제곱해서 양수고 얘는 양수 음수 곱했으니까 음수고 그러니까 큰 거잖아요. 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처럼 원래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번 어떻게 해야 될까?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A와 B가 있을 때 누가 더 커? B가 더 큰 거야. 그럼 양변에 똑같이 양수 3을 곱해도 방향은 안 변하지. 양변에 똑같이 2를 빼도 방향은 안 변하지. 그러니까 됐음? 마지막 4번입니다. 누가 더 커요? 왼쪽 오른쪽? 왜요? 그러니까 A가 음수인데 부호를 반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더했잖아요. 라는 말도 물론 좋은 표현입니다만 여기서의 목표는 이거라고. 자, 원래 A가 B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보다 어떤 거야? 큰 거겠지. 여기다 똑같이 3 더한 거네. 받아들임? 성질 갖고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 선생님 양수에다가 부호 바꿨으니까 음수가 되고 음수에다 부호 바꾸면 양수가 되고 그럼 양수 음수인데 똑같이 3도 했으니까요. 맞아. 근데 지금 성질을 가지고서도 얘기하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조금 난해하고 복잡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다 대소비교가 쉽지 않으면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보실 때도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40페이지 개념 2 부분 보이시죠? 두 번째 얘기 보이시죠? 부등식 AX는 0보다 큼. 네, 아까 칠판에서 했던 얘기네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칠판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교재에서 써놨으니까 봐주시고요. 누군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그럼 141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A가 0이라면 B 값에 따라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모든 실수가 다 답일 수도 있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물론 여기서도 B를 더 쪼개서 얘기하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고요. B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가 다 X값, 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됐음?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주는 과정들 꼭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 142페이지 확인 문제. 자, 연립 부등식이에요. 아까 연립 방정식 봤어요.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무슨 뜻? 위에 있는 방정식도 만족하면서 밑에 있는 방정식도 만족하는 공통된 x 혹은 y 값을 말해줘 였잖아. 그럼 연립 부등식은 뭔데? 위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밑에 있는 부등식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값 혹은 범위를 말해줘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면 2개 이상의 부등식들을 띡 줄 거야. 그리고 다음 연립 부등식의 x값 해를 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무조건 수직선의 그림이다. 수직선. 됐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x의 범위 얘를 1층, 두 번째 나와 있는 x의 범위를 2층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높낮이로 구별합니다.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자,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1이 이런 데 있겠지. 됐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를 우리가 그려주면 돼. 어떻게 그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쪼렇게. 됐죠? 1층으로 그립니다. 1층. 두 번째 x는 6보다 크거나 같죠? 자, 6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한 7칸 정도 가면 6이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크거나 같아서 2층으로 그립니다. 위로 높게 그려요. 이렇게. 됐음?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만족하면서 두 번째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1, 2층이 다 있는 범위를 말하면 되죠.
그래서 x는 누구? 6보다 크거나 같은 애. 자, 여기서 등호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놓으시고요. 등호가 있으면 구멍을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야.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큰 애들. 여기는 6을 포함해서 큰 애들. 됐죠? 그럼 둘 다 색칠하는 순간 어차피 6은 2층한테 6 포함되어 있고요. 1층도 마찬가지 6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6 포함해서 큰 애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1번의 답이다. 이런 표현. 자, 두 번째 거 마찬가지.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하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큰 애들이죠. 그냥 수직선에 그리세요. 첫 번째 4보다 작거나 같음 1층으로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5는 4보다 왼쪽으로 가서 어딘가 여기가 한 마이너스 5쯤 될 거 아니야. 2층입니다. 마이너스 5보다 큰 애들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1, 2층이 모두 있는 x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누구?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음. 됐죠? 왜 마이너스 5에는 등호가 없나요? 라고 하면 2층에 마이너스 5가 없어. 그럼 4에는 왜 등호가 있어요? 하면 1층에 4가 있고 2층도 4를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둘 다 있는 것들 공통된 범위를 말해주시면 답이에요. 자, 문제 풀러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 확인 문제 4번에 1번, 3번. 자, 이렇게 두 개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줄 거야. 지금처럼 연립부등식 풀어봐. 첫 번째 x의 범위 말할 수 있죠? x 어떤 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넘기면 되죠. 두 번째 보면서 얘기합니다. 요거 넘어가면 2x 넘어가면 6이죠. 2x가 6보다 작음. 그럼 양변에 2 나누면 x가 3보다 작음. 됐죠? 그럼 다시 수직선 그리세요. 간혹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직선 그리는 거 너무 귀찮은데 대충 말해볼래? 그러다 꼭 틀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리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거나 같죠? 얘가 1층. 두 번째 3보다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3칸 가면 3이 있겠지? 3보다 작은 애 얘가 2층. 그래서 1, 2층 모두 있는 x값의 범위를 말해주시면 그게 답.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음.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3번 봅니다. 따라오세요. 3번. 자, 마찬가지 3x 넘어가면 2x, 2가 넘어가면 2, 2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2 나눌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얘가 1로 갑니다. x. 얘가 여기로 가면 1이죠.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같죠? 됐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음. 마찬가지 수직선 긋습니다. 1층은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1층. 2층은요.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층. 2층. 그리면 자, 둘 다 공통된 부분 누구? x가 1일 때. 그래서 지금처럼 x값의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나오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그리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으로 가셔서 2번 문제. 요거까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x의 범위는요. 6 넘어가서 2를 나누죠. x는 마3보다 작음. 됐죠? 두 번째 요 3이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2x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큼. 됐을까요? 됐음? 얘가 1층, 얘를 2층이라고 하면 수직선에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 1층은 마3보다 작은 애들이 1층. 그럼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오른쪽으로 2칸 가면 있는 거죠? 얘보다 큰 애들이 2층. 됐죠? 그럼 1, 2층 모두 있는 범위 있어요? 없네요. 그럼 뭐라고 말해? 해가 없다. 다음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 됐죠? 그래서 수직선에다 그려놓고서 공통된 부분을 칠해주시면서 표현해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대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보자. 왜? 왜요? 아, 그냥 빤히 보고 있길래. 나를. x 넘어갑니다. x로 넘어갑시다. a 빼기 1x죠? 자, 1은 여기로 넘어갑시다. a 제곱 빼기 1이죠?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냥 뭐한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뺀 거 아니야. 됐어요?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니까 안 바뀐다고. 그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그럼 양변에 뭐 해야 돼? a 빼기 1 나눠서 x 값의 범위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양변에 a 빼기 1 나눌 거야. 근데 a 빼기 1이 양수야, 음수야?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해? 다 나눠서 얘기해줘. 첫 번째, a 빼기 1이 양수였다면,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큰 수라면, 됐지? 그럼 양변에 a 빼기 1을 나누면 x는 a 빼기 1분의 a 제곱 빼기 1보다 큽니다가 될 거고, 참고로 a 제곱 빼기 1은 a 빼기 1,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어차피 a 빼기 1 0이 아닌 수니까 분모분자 약분되겠죠? 0보다 큰 수잖아. 그래서 결론, a가 1보다 크면 그때 x는 a 더하기 1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말할 거야. 첫 번째 답. 됐죠? 그럼 두 번째 답은 a 빼기 1이 0보다 작은 음수였다면, 다시 말해서 a가 1보다 작은 수라면 양변에 a 빼기 1을 나눴을 때 x는 a 빼기 1분의 a 빼기 1, a 플러스 1,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겠죠. 왜? 음수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x는 누굽니까? a 플러스 1보다 작은 애가 올 겁니다. 됐어요? 보기에 별거 아닐 거야. 근데 내가 안 해보면 계속 헤맬 거야. 한번 해봐. 됐죠? 그럼 끝난 거 아니죠? 왜? 문제를 보시면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1차인지 아닌지 몰라. 1차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세 번째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럼 만약 a 빼기 1이 0이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a가 1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a가 1이라고 다시 식을 한번 넣어서 써볼게요. 0 곱하기 x가 1 넣으면 0이네요. 됐음? x에 누구 넣어야 0보다 큰 수 나오니? 0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우리의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 a가 1이라면 없습니다. 끝. 됐음? 해서 세 가지를 다 쓰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야 야, 고등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납득이 돼? 납득이 돼요? 민서 괜찮니? 납득이 되니? 괜찮아요? 민서 괜찮아? 이런 식인 거야. 괜찮지용? 네. 저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해야지. 그럼요. 미안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문제. 자, 그럼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까비. 아이씨. 아쉽다. 아이 모르겠다. 지워. 아니야. 네. 야. 네. 지금 치우고 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보시면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음.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요따구로 나온대. 그럼 풀어봐야지. x들을 이쪽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자. 나머지 것들은 그 나머지 것들끼리 또 이렇게 묶어버리자. 넘겨버리자. 자, 넘겨서 얘기해봐야죠. 넘기면요. a제곱 마이너스 9x 나머지 것들 a 빼기 3 야호 됐죠? 여기서 생각해볼게. 다음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 해가 이렇게 나온대. x는 2보다 큼. 됐죠?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양수면 나눴을 때, 얘가 음수면 나눴을 때 분명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혹은 바뀔 거야. 그리고 만약 얘가 0이라면 맞아? 얘가 0이라면 x 앞의 개수가 0일 때 이쁘게 나온 꼴을 본 적이 없어. 둘 중에 하나였다고. 겁내 많아? 아예 없음. 됐음? 극단적이었단 말이지. 근데 봐봐. 문제에서 분명히 해가 x는 2보다 커요 라고 말했지. 만약 여기서 해가 무수히 많음, 실수 전체라고 하던가 혹은 없음, 존재하지 않음 이라고 하면 얘가 0이었겠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따라올까요? 근데 얘는 x가 2보다 커요 라고 했겠지. 했겠지가 아니야. 했지. 그 말은 뭐다? 얘가 0이 아닐 거야. 그래서 양변에 a제곱 빼기 9를 나눴을 거야. 받아들여? 그럼 양변에 a제곱 빼기 9를 나눠봅니다. x는 a제곱 빼기 9분의 a 빼기 3보다 어떤 수? x는 얘보다 어떤 수?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답 중에 몰라요라는 답도 있다니까. 지금은 몰라요. 맞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럼 얘가 그대로 가는 건지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건지 나도 잘 몰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해 줬어. 다음 x값 범위 구하면 x는 2보다 어떻다? 크다. 맞아?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x는 누구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잠깐만. 바로 윗줄까지만 해도 작다였는데 크다로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크다로 바뀌고 얘가 몇임? 2임. 이 뜻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 자, 양변에 a제곱 빼기 9를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네. 이거 0보다 작을 거야. 됐죠?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얘를 안 씁니다. 얘를 쓰진 않아요. 근데 뒤에서 문제 풀 때 쓸 거야. 그래서 체크는 해놔야 돼. 왜?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x는 누구야? 2보다 큰 애야 라고 말을 했거든. 두 번째, 얘가 2겠네. 됐죠? a제곱 빼기 9분의 a 빼기 3이 2였겠다. 자, 참고로 a제곱 빼기 9는 a 빼기 3하고 a 플러스 3을 곱한 값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하나 더. a제곱 빼기 9는 0이 아닌 수죠. 그럼 분모도 0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럼 a 빼기 3도 0이 아니고 a 더하기 3도 0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0이 아닌 두 수는 나눠도 상관없겠죠. 빵빵. 됐습니까? 그럼 결론 넘기면 2a 플러스 6이 1이네요. 2a는 마이너스 5겠네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 답이야. 됐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이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해석 괜찮겠어요? 해석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몰라서 묻는 건. 그럼 안 되는. 괜찮아. 차분하게 다시 해보고 또 질문해 볼게요. 괜찮아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시면 두 번째 문제. 똠또도dom똠똠 유. 풀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요. 자, 갑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x의 범위 말해봐야지. 계산합니다. 2x 빼기 6이 뽕뽕 3x 빼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뽕뽕 5. x는 마이너스 5보다 큼. 이게 첫 번째 1층. 자, 두 번째 식입니다. 넘어갑니다. 7x 3 넘어가면 7. x는 1보다 크거나 같음. 얘가 두 번째 2층.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5보다 큰 게 1층이고요.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2층입니다. 1, 2층 모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오, 여기다. 됐음. x는 누구?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안녕. 됐죠? 그래서 빠르게 보시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넘어갑시다.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네, 3번 보시면요. 네. 3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세요. 그럼 또 마찬가지 첫 번째 x의 범위 또 말하면 되지 뭐. 아우 귀찮아. 3x 빼기 4가 작거나 같음. 전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10.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첫 번째 1층. 됐죠? 그럼 두 번째 부등식의 x의 범위 말해야 되는데 이 분수로 나와 있네. 뭐 할래? 양변에 6을 곱하자. 됐지? 어차피 6은 양수니까